제가 5월 초에 진행했던 라이브에서 이 가격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디램 가격이 다시 새로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돌파가 나온 이후에 디램 가격은 크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램 가격이 다시 오르니까 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고요. 키옥시아 주가를 끌어올린 건 실적 기대감입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데이터를 저장할 낸드 플래시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최근 시장 전망치를 보면 키옥시아의 이번 회계연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배 수준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을 가볍게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키옥시아 혼자만의 잔치가 아니죠. 즉, 한국,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같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추세 추종 투자자가 가장 먼저 보는 건 단순히 종목 하나가 아닙니다.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섹터는 누구인가? 바로 주도 섹터가 무엇이냐입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의 핸들을 쥐고 있는 건 명백히 반도체,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시장에 강력한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린이를 위한 추세추종 투자 따라잡기, 저자 올투입니다. 자동차의 나라 일본에서 도요타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건 자동차도 은행도 아닌 메모리 반도체 회사 키옥시아였습니다. 9월달 돌파가 나온 이후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시가총액은 44조엔을 넘겼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일본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키옥시아도 보시면 베이스를 완성한 이후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때가 9월이죠. 9월에 돌파가 나온 이후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다시 50일선에서 지지를 받으며 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또 돌파가 나왔고요. 또 상승하다가 베이스를 만들고 돌파가 나왔죠. 약 30배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디램 쇼티지입니다. 디램 가격이 계속 급등하면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일본의 키옥시아,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램 가격 추이 차트인데요. 디램 가격을 보시면 가격이 오르다가 상당 기간 베이스를 완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돌파가 나왔죠. 이때가 9월입니다. 이 돌파가 나온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도 무섭게 올랐습니다. 디램 가격이 상승하니까 앞으로 이익 전망이 좋아지면서 그러한 기대감으로 수요를 끌어들였습니다. 디램 가격은 꾸준히 오르다가 최근에 다시 베이스를 만들었는데요. 베이스를 완성하던 디램 가격은 돌파가 나왔습니다. 제가 5월 초에 진행했던 라이브에서 이 가격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디램 가격이 다시 새로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돌파가 나온 이후에 디램 가격은 크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램 가격이 다시 오르니까 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고요. 키옥시아 주가를 끌어올린 건 실적 기대감입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데이터를 저장할 낸드 플래시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최근 시장 전망치를 보면 키옥시아의 이번 회계연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배 수준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을 가볍게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키옥시아 혼자만의 잔치가 아니죠. 즉, 한국,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같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추세 추종 투자자가 가장 먼저 보는 건 단순히 종목 하나가 아닙니다.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섹터는 누구인가? 바로 주도 섹터가 무엇이냐입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의 핸들을 쥐고 있는 건 명백히 반도체,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시장에 강력한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서입니다.
따라서 간밤에 미국 증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아주 크게 올랐고요. 나스닥 역시 다시 전고점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반등할 수 있었던 것은 어제 미국과 이란의 MOU 체결인데요. 제시 리버모어가 1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뉴스보다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사실 어제 MOU 체결, 이것은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이벤트였습니다. 사실 증시는 선반영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결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시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강한 반등, 즉 뉴스와 시장의 방향성이 같다는 이야기는 현재 시장의 추세가 그만큼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시장이 하락한다, 오히려 빠진다. 그것은 시장에서 이미 그 호재를 선반영해서 이후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은 호재에 따라 잘 반등하고 있고요. 또 악재를 만나도 다시 금방 털고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장의 추세가 건강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추세 추종 투자자에게는 이러한 뉴스가 주가 예측의 재료가 아니라 현재 시장의 체력을 측정하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됩니다. 즉, 이러한 뉴스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에요. 올해 내내 시장을 짓눌렀던 중동 전쟁, 그리고 막혀있던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이죠. 이것을 다시 여는 종전 성격의 합의였는데 이게 왜 시험대였느냐? 이 정도 규모의 지정학 이슈는 결과에 따라 시장의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변수였기 때문입니다. 추세 추종 관점에서 주목한 포인트는 딱 하나. 이 호재에 시장이 정직하게 반응하느냐, 아니면 거꾸로 가느냐예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이러한 굵직한 호재가 나왔을 때 증시가 무너지면 그럴 때는 추세 전환을 의심해야 하는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좋은 소식에 못 오르는, 호재에 못 오르는 매도세가 강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미국 증시 역시 정직하게 화답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하루 만에 3% 넘게 튀어 올랐어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새롭게 썼죠. 추세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시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추세 추종 투자자가 봐야 하는 것. 현재 강력한 주도군이 있다. 반도체 메모리가 한국, 미국, 일본 증시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악재 해소 뉴스에 시장이 반응했다는 거죠. 현재 시장의 추세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추세 추종은 미래를 맞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추세에 올라타고 그 추세가 꺾이는 신호가 나오면 빠르게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바로 관찰입니다. 따라서 현재 중요한 것은 관찰인데, 첫 번째로 주도주의 건강 상태. 우리나라 증시를 이끄는 것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죠. 이 주도주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계속 신고가를 이어가는지 아니면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분석. 현재 시장 그리고 주도주가 여전히 주식 단계 2단계 사이클에 머물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시장을 보면 여전히 30주 이동 평균선 위에서 강한 추세를 받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산일이 언제 나타났느냐. 분산일은 최근 25일 안에 5번 이상 분산일이 나타나면 증시의 위험 신호로 봅니다. 현재 최근 25일 안에 분산일이 5번 나오진 않았고요. 따라서 현재 증시는 여전히 건강하다. 추세를 잘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수많은 신호들이 추세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오르는 증시는 없습니다. 증시는 항상 강세장과 약세장을 반복하면서 이 사이클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한번 이 추세가 무너지면 그 하락폭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세가 깨지는 날, 추세가 꺾이면 미련 없이 빠져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나중에 반등을 할 때 이전의 주도 섹터가 다음 증시의 주도 섹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추세가 꺾이면 주도 섹터에서 빠져나오고 다음 증시를 이끌
새로운 주도 섹터를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코스닥을 이끌었던 대장주 에코프로는 여전히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증시는 2023년 고점을 아득히 넘고 있죠. 이것처럼 다음 증시 사이클에서는 이전 주도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시가 꺾인다는 신호가 나오면 우선 빠져나왔다가 다음 증시의 주도 섹터를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기회 비용도 아끼고 수익률 측면에서 나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도주의 건강 상태, 단계 분석, 분산일, 이러한 모든 것은 주린이를 위한 추세 추종 따라잡기.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은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여러 차례 검증되어 온 훌륭한 매매 기법입니다. 바로 이 시장 자체를 연구하는 매매 전략인데, 시장을 알고 투자를 하느냐, 시장을 모르고 투자를 하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주린이를 위한 추세 추종 따라잡기 책을 꼭 읽으셔서 시장에 대해 안목을 키우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올투스탁랩.co.kr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각종 트레이드 매매일지라든지 13년간 단 한 해도 손실을 본 적이 없는 피터 린치가 사용하는 QEG 산출 공식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상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였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올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각종 주식 투자 정보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였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올투